네, 안녕하세요. 황금 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저평가 배당주 하면 황금 거북이. 실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런 주식은 저평가 주식일까요? 과연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재무제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 1000억을 기록하던 매출액이 2022년 2100억으로 상승합니다. 매년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5년 동안 무려 1.97배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기록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이 무려 9%에서 15% 사이입니다. 심지어 2021년부터 당기순이익은 200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분석할 종목은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디지털 대성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2021년 3월 16일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 주식이네요. 디지털 대성은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700억으로 소형주에 속하며 배당도 지급하는 배당 주식입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 3.0 중립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디지털 대성의 연간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대성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2022년 4분기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일시적인 하락인지 앞으로 이런 하락이 계속 나오는지가 중요한 투자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은 2021년 4분기에도 이렇게 단기 순손실이 나왔다는 점이죠. 4분기마다 실적이 안 좋은 정상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2023년 본격적인 매출 하락의 시작인지는 2023년 재무제표를 보고 나서 투자해야겠지요. 최근 재무제표는 나빠졌지만 그동안 디지털 대성이라는 이름처럼 디지털이 붙어 있어서 미래 성장성이 높은 걸까요? 5년 평균 ROE는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며 유보율이 높은 편인데요. 덕분에 고금리 시기인 현재에도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4분기처럼 단기 순손실이 발생해도 지금 같은 재무 안정성 덕분에 1, 2분기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지요. 그런데 디지털 대성의 주가는 이상합니다. 매년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었는데 주가 흐름은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었죠. 그래도 황금 거북이는 2021년 3월 16일에 매수했던 디지털 대성을 9,000원에 매도해서 수익을 보았던 종목인데요. 2022년 4월에 52주 최저가로 주가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주봉 차트상 이동평균선을 보면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면 저평가 주식이 됩니다. 그러나 디지털 대성의 사업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액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아쉽게도 출산율 하락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서울 내에서도 초등학교가 폐교하는 나라인데요. 교육 서비스를 받을 학생 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매출은 증가하고 있었겠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지요. 메가스터디 같은 기업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에 진출하기도 했었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교육 문화 특성으로 성공적인 시장 안착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디지털 대성도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는 있지만 이게 단순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교육 서비스는 그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시장의 흐름을 바꿀 만한 서비스가 등장했는데요. 이 서비스의 등장으로 교육의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는 공부는 암기를 하고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많이 외우고 많이 시험 보는 것이 우리의 교육이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이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은 필요하더라도 앞으로 단순 반복적인 내용은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죠.
또한 디지털 대성은 배당 수익률이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당 성향 역시 60%에서 40%, 40%에서 30% 아래로 내려간 모습인데요. 배당 성향을 줄이고 혹시 새로운 교육 서비스를 만들거나 인공지능을 접목한 교육 서비스를 만든다면 잠깐은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당으로 지급할 금액을 줄이고 연구 개발 활동에 투자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어찌되었든 황금 거북이처럼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배당금 감소는 투자 매력의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11년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요. 이미 기존 디지털 대성 투자자라면 황금 거북이에게 따지고 싶은 말이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대성은 유명한 사모펀드가 6% 이상 투자하고 있는 종목인데 황금 거북이처럼 인기도 없는 주식 유튜버가 논할 주식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대성은 주요 주주가 65% 보유하고 있고 유통 주식이 35% 사이입니다. 그리고 VIP 자산 운용은 디지털 대성을 8,000원부터 매수한 종목이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식을 매수해도 남들보다 덜 물리는 주가에 매수해야 된다는 것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디지털 대성의 현재 주가가 6,200원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주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고 연간 재무제표를 보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점 구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2년 4분기 실적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2023년의 실적을 확인하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9년 저점이 4,500원인데요. 지금 주가가 6,000원이기는 하지만 매출액이 상승해서 이 정도 주가는 방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 디지털 대성의 주가는 3,000원부터 5,000원 사이를 움직였던 주가입니다. 이걸 제가 왜 아냐면요. 황금 거북이의 동생이 디지털 대성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분석해서 저평가 구간에 매수했다가 수익을 낸 적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3,000원부터 5,000원 사이면 충분히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이겠지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황금 거북이는 5,000원 초반까지는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배당금을 줄이면서 미래 성장성을 위해 노력한다면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디지털 대성은 매년 연구 개발 활동에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가총액은 2천억이 되지 않고 매출액도 2천억이 겨우 넘지만 연구 개발 활동에 무려 270억을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활동에 투자하는 금액은 높은 편인데요. 비용에 분류해 있는 53억이 어떤 곳에 투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식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해외에 있어서 전화가 어렵기 때문에 더 정확한 분석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럼 대략적인 디지털 대성의 황금 거북이 투자 노트를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도 좋습니다. 재무 안정성도 좋습니다. 디지털 대성은 배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는 만큼 저점 구간입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이용할 학생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출산율의 감소는 결국 서비스 매출의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육업계는 지금도 변화하고 있지요. 또한 과거 차트 데이터를 보면 2020년 이후 증시 유동 자산이 풀려서 상승한 주가를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지금 주가가 그닥 저평가 구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2022년 4분기에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부분이지요. 황금 거북이는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별점 5점의 관심 의견입니다. 차라리 교육 관련 주식에 투자한다면 메가스터디 교육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4월 4일 영상에서 황금거북이는 57,800원이 된 메가스터디를 보고 이제 저평가 구간에 진입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은 교육 업종에서도 대장 주식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주총회에 가서 만나고 싶은 대표이사님도 계시고 있지요. 이런저런 내용을 종합해서 황금 거북이라면 디지털 대성보다는 메가스터디 교육이 더 좋은 조건이 아닐까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바디입니다. 인바디 주식은 황금 거북이의 신규 구독자는 모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2022년 11월 17일부터 황금 거북이가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제 2차 매도 구간에 들어와서 수익 실현한 종목이죠. 인바디는 의료기기 관련 주식이며 배당도 주는 중소형 주식입니다. 인바디에 대한 칭찬은 11월 17일 이후 인바디 관련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11월 17일 정말 저평가 구간에 잘 매수한 종목 중 하나인데요. 다만 딱 5개월이 지난 지금 주가는 저평가 구간도 아니고 조금은 쉬어가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바디는 미래 성장성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두고 지켜보면 좋은 수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황금 거북이가 생각했던 2차 매도 구간이라서 보유하고 있던 대부분의 인바디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도 저는 일단 기다릴 예정입니다. 다시 저평가 구간이 올 때까지 말이죠. 저평가 주식을 찾는 것은 바둑에서 신의 한 수를 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대결에서도 신의 한 수를 놓으면서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황금 거북이가 찾았던 저평가 주식 인바디 그리고 더존비즈온이 그런 종목이 아닐까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알파고에서 챗 GPT로 넘어가면서 인공지능 시대는 계속 가속 중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세상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여서 놓치면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인공지능 사회에서 한국 교육 서비스 산업은 어떤 상태일까요? 아쉽게도 한국의 교육 서비스 산업은 사양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금 거북이라면 한국 교육 서비스 주식에 투자할 돈이 있다면 중국이나 인도 ETF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마음은 있는 것이 아니지만 현재 경제 2위의 대국이자 1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 인구 대국으로서 지금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인구 1위 국가로서 성장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죠. 오늘은 황금 거북이가 매출이 증가해도 저평가 주식이 아닌 주식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더 상승하면 수익을 놓칠 수 있는 것이지만 욕심을 버리면 다음 투자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바디는 2차 매도 구간에서 주식을 정리했지요.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주식 공부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